요거 8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시간 드릴 테니까 뒤에 있는 거 8개 고민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 49번 뭐야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네. 쉽잖아.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집합입니까? 아니죠.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아니죠. 작은 수의 모임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잘 어울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훌륭한, 가까운, 작은, 잘 어울리는 이게 다 형용사라는 거야. 선생님이 국어를 워낙 못해서 형용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53번이에요. 1, 3, 5, 15래. 그럼 이거 뭐예요? 15의 약수잖아. 그치?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x는 15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유한집합을 물어봤습니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57번. 1번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도 아닙니다. 네, 1부터 3부터 5, 7, 9 한 홀수예요. 홀수는 무한계입니다. 요거 하나 물어볼까? 홀수가 많아요? 자연수가 많아요? 홀수의 개수가 많습니까? 자연수의 개수가 많습니까? 애매하죠. 네. 당연히 자연수의 개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는. 왜냐면 자연수의 절반이 홀수고 절반이 짝수니까. 그런데 둘 다 무한대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셀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사항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뭐예요 이거? 가장 작은 자연수는 딱 하나 있네. 1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자 57번은 3번은 이렇게 되는 집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소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원소가 한 개 있으면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유아집합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은 x의 제곱이 1보다 작은 유리수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x가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에는 개수가 무한히 많아요. 근데 마이너스 1서부터 1 사이를 수직선에다가 유리수를 1대1 대응을 시키면 유리수가 다 커버를 칩니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런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스타킹이나 뭐 양말이나 이런 걸 이렇게 쫙 들려. 그러면 여기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다가 누가 물을 뿌리면 슉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번에다가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 안 배웠거나 기억이 안 났거나 할 거야.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쓰세요.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책에다가 쓰셔도 돼. 이거 문제 풀이랑은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살표를 찍고 자, 선생님이 이제 불러주는 걸 쓰시면 돼. 유리수의 조밀성이에요. 자, 불러도 되죠? 아무리 작은 두 유리수 사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아무리 작은 두 유리수 사이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입니다. 아무리 작은 두 유리수 사이라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를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수직선을 다 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건 참고 4번 내용은 아닌데 하나가 더 있어. 그놈이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거야. 요거를 중학교 3학년 때 원래는 배워야 되는데 그거 과정에서 빠졌거나 사실 빠졌어도 문제는 나오거든요. 말만 빠진 거지 이 내용 자체는 문제에 나와. 근데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줄까 했을 거야. 이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나 이거 유리수의 중일성, 실수의 연속성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없죠. 아셔야 됩니다. 근데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수의 연속성하고 화살표 쳤지? 나 선생님 부를게. 자, 실수와 수직선은 1대1 대응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대1 대응한다.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무조건 서로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일단 하고 넘어갑시다. 함수에서 1대1 대응을 다시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대1 대응한다는 건 뭐냐면 실수에 있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실수가 뭐 한다는 거야? 다 커버친다는 거야. 실수로 수직선을 메꾸면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1대1 대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되십니까? 요 말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4번은 유리수의 조밀성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5번도 마찬가지죠. 0서부터 1 사이의 숫자 엄청나게 많잖아. 그 다음에 또 0서부터 1 사이의 숫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5번도 유한집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다만 5번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그러면 이 집합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집합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A 더하기 B라고 안 해도 되거든요. 나는 X라고 할래. 그리고 이 X가 0서부터 2 사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0서부터 2 사이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데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되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의 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중요해. 자, 봐봐. 우리가 A가 X라고 할게. 헷갈리니까. A, B야. Y라고 할게. C, D야. 여기까지 괜찮? 자, 이걸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쭉 내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A 더하기 C인 거고 이쪽이 B 더하기 D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져요. 뭐가 또 궁금해져? 왜 이렇게 자꾸 수학하면서 궁금하고 싶지 않은데 왜 궁금해야 되냐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거지 진짜. 더하는 게 아니라 빼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빼기일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가 제일 작고 뭐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돼요. 뭐가 제일 작고 뭐가 제일 커요? 제일 작은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기본이에요. 물론 사실은 얘가 고등수학 상에 나오는 부등식의 내용이니까 아직까지 저랑 안 한 거는 맞는데 한 번은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고등수학 상이 제로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은 아직 못했어요까지는 제가 들었지만 부등식은 대부분 다 한 번은 한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원 다 했어요, 제가. 두 분도 심지어 어저께 밤에 했어요, 제가. 자, 꼭 기억합니다. 이거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A-B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B-C가 들어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일 작은 수는요, 제일 작은 수에서 제일 큰 수를 뺄 때 제일 작아요. 사실은. 예. 제일 큰 수는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뺄 때가 제일 크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이런 거 나오면 계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은 순서로 합니다.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아요. 쓰지만 않고 이렇게 쓸 테니까. 단 곱하기 나누기는 A, B, C, D가 모두 0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만약에 무언가 하나라도 마이너스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무언가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제일 작고 플러스 중에 마이너스를 안 붙인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제일 큽니다. 그때는 계산이 달라요. 더하기 빼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해도 됩니다. 이 계산을 더하기 빼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보면 그래도 이게 이건 알아야 되니까 문제 보기를 답은 3번이네? 뭐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4번이 무슨 의미고 5번이 무슨 의미인지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야지.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60번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무조건 물어보는데 조금이라도 어렵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법이야?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서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원소 나열법으로 풀어야 된다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번은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꿉니다. 자, A는 무슨 소리예요? N에다가 뭐를 넣겠다는 겁니까? 5 이하의 자연수를 넣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빨라지면 5개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은 처음 한다 생각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 이하의 자연수니까 5개를 시제 넣어보자. 그럼 1을 넣으면 1, 2를 넣으면 3. 그러니까 얘는 원소의 수가 몇 개인 거예요? 5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실제로 1부터 5까지 여러분들 넣으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자, 그 다음에 B는 100보다 작은 11. 이거 따면 되잖아. 11의 양의 무수니까 11, 22, 33. 근데 이제 귀찮아졌지. 이 정도는 점점점을 찍어도 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점점점 찍어도 됩니다.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C는요, 이게 X는 실수예요. X는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실수의 제곱은 어떻게 되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당연하지? 실수의 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를 더해야 돼?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C를 뭐가 되냐면 무슨 집합? 공집합 딱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에다가 0을 더하고 거기다가 5를 빼면 정답은 4,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이런 거 여러분들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려운 거거든. 이게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미국식 표현이고 유럽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넣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이거잖아. 제일 중요한 말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는 안 그렇잖아요. 영어는 국어보다 더 못하지 마. 얘기하면 뭐인 거야? 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문제를 대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A 곱하기 B라는 놈을 나오는 숫자 A랑 B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를 원소로 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은 뭘 원소로 한다고? A 곱하기 B라는 숫자를 원소로 할 거라고. A, B를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야. 근데 A 곱하기 B를 숫자로 할 거래. 원소로 할 거래. 그래놓고서 이제 근데 A, B가 뭔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럼 뭡니까? A라는 놈도 집합 A의 원소고 B라는 원소도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게 나오면 알겠지? 처음에 딱 A, B라고 나왔으니까 뭐라고 한다고? A, B를 원소로 할 거야. 그런데 집합 A에 있는 놈을 대상으로 해서 곱해서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요 문제는 되게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요렇게 세로로 푸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1, 0, 2고 얘도 마이너스 1, 0, 2인 거 맞아? 안 맞아요? 그치? 그래서 실제로 9개 곱하는데 이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0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4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면 0이 5번 나왔네? 그러면 x라는 놈은 이렇게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2 두 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 두 번 쓰고 0이 5번 나왔으니까 5번 쓰고 1을 한 번 쓰고 4 쓰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되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왜 안 되냐면 집합은 말이야 똑같이 생기는 원소는 단 한 번만 씁니다. 네. 똑같은 원소가 계산을 해서 2번이 나온다고 2번 쓰지 않아요. 무조건 똑같은 원소는 단 한 번만 쓴다가 집합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2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2, 0, 1, 4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요거 정리 한번 합시다. 자, 파이팅. 자, 뭘 하냐면 우리가 집합의 원소는 같은 숫자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C 문제를 풀면 나오는데 어떤 원소가 있어요. 집합에 어떤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거지. A, B, 0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을 느껴야 됩니까? 무조건 A는 0이 아니에요. B도 0이 아니에요.
그리고 A하고 B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실은 얘까지 같이 주어진 거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배우는 거잖아요. 이해한 거는 거잖아요. 또 하나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뭐 인수분해 이런 거 그냥 해버릴 때 2차 방정식이잖아요. 자, 우리가 중학교 기준으로 일단 먼저 해볼게. 얘는 근이 몇 개입니까? 중학교 기준으로 하면 1개예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근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면서 거의 유일하게 바뀌고 틀리는 게 바로 이거야. 고등학교로 가면요, 얘는 무조건 x-2의 제곱이죠. 근이 몇 개이냐고 물어보잖아? 1개 아니에요. 2개입니다.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중학교권 버려야 되니까 근의 개수는 2개야. 선생님 2잖아요. 얘는 2가 2개 있는 거야. 얘는 2가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점입니다. 중학교는 같은 근이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서로 같은 2개의 실근이에요. 2가 2개 있으면 그것도 2개 있는 거야, 근이. 이해됐지?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 뭡니까? x라는 놈을 원소로 할 거예요. 괜찮지? 근데 그 x는 어떤 놈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 놓고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건 이해가 됩니까? 얘는 답이 얼마예요? 네, 1이에요. 잘하네요. 1이에요. 아니 선생님,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며요. 그 2개라며요. 쟤는 왜 1이에요? 1입니다. 왜? 뭐라고 했어요? 같은 숫자는 한 번만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2개야. 2를 2번 써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데 이걸 해집합이라고 그러거든. 해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1개라는 거야. 왜? 똑같은 거 한 번만 써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모든 원소의 합은 3인데 뭐 얘를 구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에는 이 내용이 숨어 있다라는 것도 꼭 사이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 하고요. 이게 필요한 문제에는 저거를 베이스로 깔고 나와. 그래서 문제 풀 때 저걸 못 생각하면 못 풀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6번. 60번. 이게 이제 헷갈리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초반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헷갈리면 저는 이렇게 해버려요. 원소를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눈으로 써버리면 돼. 그래서 얘는 원소가 2개 있는 거예요. B, C로 이루어진 집합이 원소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보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1번 틀렸어요. 왜? 요거 2개 아니면 다 틀린 거거든.
이거 아니잖아. A에 집합 표시해야 되는 거잖아. 1번 틀렸어. 2번 틀렸지.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4번과 5번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형 7은 좀 쉬워요. 유형 7은 이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유형 7은 또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뭐로 주어져 있어요? 조건 제시법, 그치? 근데 얘를 뭐로 나타내야 풀기 쉬워?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야 풀기 쉽다.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얘를 원소 날법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바꾸면 x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y도 쉬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당연히 정수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는 0밖에 없잖아. 괜찮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는 뭐라고 했어? x의 절대값을 원소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아니라 x의 절대값 씌운 놈이 원소야. 그런데 그 x가 어디 출신이래? 여기 출신이네. 절대값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절대값 하면 1, 0을 절대값 하면 0, 1을 절대값 하면 1인데 1은 이미 있어 없어? 그러니까 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쳤습니까? 이래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포함관계는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75번인데 75번도 이게 이제 1차 공식이라는 거를 알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차 공식 같은 거 한번 좀 봐봐, 여러분들. 자, 근데 다만 75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반드시 수직선 위에서 해결하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소관계로 부등호관계로 표현된 범위가 나오시든 반드시 수직선으로 푼다라고 기억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런데 A가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고 A를 먼저 그려. A는 모르는 거 없잖아. 0에 빵꾸 뚫고 3에 이렇게 시커멓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B라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야 된다. 괜찮지? 그래서 B라는 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 A가 여기 있고 2A 더하기 X가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얘부터 하자고. 얘. A보다는 0이 커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큰 거야. 자, 0이 더 커. 근데 같아도 되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포함 관계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네. 작은 쪽이 크면 안 되지만 큰 쪽이 크거나 두 개가 같은 거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0은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아도 포함 관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포함 관계를 벗어나려면 나가야 됩니다. 걸치는 건 상관없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떠냐면 2A 더하기 X가 3보다 크다는데 이거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안 되죠. 왜? 큰 놈이 뚫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같아버리면 작은 쪽은 들어가고 큰 쪽은 안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고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약 10분 조금 더 남았거든요. 벌써? 그래서 시간 빨리 가지. 일단은 세 문제만 하고 세 문제 풀고 몇 분이 됐든 끝내도록 할게요.
자, 9번, 10번, 11번 지금부터 풀어보고 12번까지 하자. 4개 하자. 9번, 10번, 11번, 12번 여러분들 딱 5분, 6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풀고 일단 식사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